여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이죠. 계엄 해제 이 대국민 선언을 한 뒤로는 지금 일체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뭐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지금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국가가 이때까지 쌓아올린 위신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지금 뭐 후진국가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죠. 아프리카 어디서 일어나는 일 같지 않습니까? 뭐 도상사가 나서 가지고 대통령궁을 점령하고 뭐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도 엄청난 충격을 지금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도 엄청나게 뛰고 뭐 예, 맞습니다. 주식시장도 폭락이고 뭐 외국 여행객 뭐 안 들어오고 지금 기업들도 휘청휘청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한미 동맹 국권이 했다 한데 지금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레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아주 부정적인 지금 논평들 성명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캠벨 같은 경우는 이분도 동아태 차관보도 오래 했고 이 동아시아 담당에는 이 캠벨 아닙니까? 한국도 잘하는 분이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내놓은 그 입장을 보면은 외교관 언사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 한국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하나가 완전히 그냥 그 60년대로 60년대 한국을 후퇴시켰죠. 예. 그래서 그 우리가 그동안 참 선진국이라고 그동안 그 외국 나가면 대접받고 그랬잖아요. 뭐 예. 방탄소년단이나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세계 11대 10대 경제대국이었다고 자부했고 다만 하나가 그래서 계엄을 빨리 국회 요구대로 해제한 거. 아프리카나 그렇죠. 남미 갖다 쓰면은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게 했을 건데 그걸 그나마 하나 건진 거는 아마 이게 그래도 헌법이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건데 그걸 떠나서 있죠. 이게 비상계엄이란 건 저도 그날 밤 11시에 그 가족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자다가. 네. 저 처음에 장난친다고 내가 뭐라 그랬거든요. 예. 그럴 때만 텔레비 보라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 트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부마 사태 이런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계엄을 선포할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이랬으면 아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군사 정권 시절에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뜬금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그 계엄 선포가 되는 바람에 이게 왜 진짜 미국에서 볼 때 한미 동맹은 동맹이지만 미국으로서는 그 한국 국민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미 정부로서는 어느 쪽에 그 추가 기울어져 있냐도 유심히 살피거든요. 그럴 때 볼 때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볼 때도 한국에 있는 우리가 볼 때도 한심한데 미국에서 볼 때는 더 한심했겠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미 동맹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일제 통보를 안 했다는 겁니까?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경우 자칫하면은 북한이 침공할 그렇죠. 수도 있는 것이고 군사적 어떤 대결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한미 동맹이면 미국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 모르겠네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캠벨이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배들이 미스졌지. 그 아주 오판을 하고 오판했죠. 위험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하면서 극도의 보안 이걸 했다는 것 같아요. 극도의 보안.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심지어 진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최우방 아닙니까? 예. 그리고 최우방이란 게 뭐 미국하고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된 게 아니고 결국 북한에 대한 그 어떤 도발 그렇죠. 이것 때문에 미국하고 최우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 11.6대라든가 5.18 때 미국이 제일 걱정한 게 전두환 대통령이 왜 그 휴전선에 있는 군대를 빼내가지고 예. 그 계엄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을 때 북한의 침략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미군이 동두천에 뭐 주둔하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그게 가장 큰 관심사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번에도 같은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이거 계엄을 하면서 물론 수도권에 있는 군대가 동원됐지만 만일에 뭐 워낙 돌발적인 이번에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휴전선에 있는 군대 빼내가지고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하고 어떤 마찰을 일으키게 만들면은
이 계엄을 계속 유지할 그 명분이 명분이 되는 쓰는 거 아닙니까? 거거든요. 지금 야당이나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켜갖고 계엄을 예. 계속, 예를 들면 비상계엄 같은 경우 지난번 무산이 됐습니다만 유지할 명분을 만들 수도 있고,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명분을 또다시 만들어가지고 군을 출동시킬 수 있다. 그런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북한도 있죠. 어떤 남한에 대한 도발, 이게 지금 김정은의 위치가 있죠.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도발을 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거든요. 예. 김정은도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 러시아의 그 군대 파견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북한 민심이 지금 흉흉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서로 맞지는 않지만, 통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의도가 통일돼 버리면, 맞아 버리면 이걸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경우에 미군이 제일 그 문제죠. 그러니까. 전쟁에 개입 안 할 수 없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그래, 미국으로서는 이거는 그 국내 정치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조치였고, 그다음 한미 동맹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냥 통보도 안 하고, 예. 미국이 어떻게 그 대처할 수 있는 그것도 안 준 채로 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게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미국과 관계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지만, 이거 하나로 예. 그동안 쌓아놨던 신뢰가 다 상실돼 버리면 미국 정부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들도 다 취소해버리고, 미국 뉴욕타임스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아메리칸 파이 부르스 때 그 감격은 다 사라졌다. 다 사라졌죠.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과연 누구하고 상의를 했느냐, 누구하고. 비서실장도 몰라요. 안보실장도 몰라. 윤석열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김건희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언론에 나왔지만 저는 예.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정진석이나 이 신원식 두 사람은 다 모르고 왔다니까요. 그 국무회의 한다고 하니까 밖에 있다가 불려왔다니까 모르는 것이 확인이 됐죠. 뭐 김건희 여사야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쨌든 최측근 아닙니까?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그렇죠. 그럼 결국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가장 유력한 지금 그 주동이자라 그래야 되나요? 주모자죠. 주모자로 네. 떠오르는 거죠. 내란 주모자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또 중앙고등학교 1년 선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시중에 떠드는 말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건 꼭 잡아내서 처벌해야 했다는 말을 예전에 했다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건 뭐 시중에 떠도는 말이니까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지금 곧 사직하고 금방 이런 걸 쭉 보면은, 그리고 지금 그 박완수 전 사령관도 이 군대 배치 이런 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전부 몰랐다는 거예요. 바지저고리 계엄사령관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국방장관의 지시로 군대 배치되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엄지휘부가 그 장군들이 모여갖고 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느냐? 그랬고 말았다는 거. 우왕좌왕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돌발적인 어떤 성격하고 그 김용현 장관의 어떤 잘못된 조언,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것밖에 없다. 여기에 아마 경도돼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기의 사적 라인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날입니까? 국방장관이니까 사적 라인은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 동원된 사람이 김영현 중앙고 후배고, 이상민 장관도 김영현 장관하고 이 중앙고 계엄 국무회의 열리기 4시간 전에 통화를 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고, 또 방첩 사령관이 중앙고 후배인데 여인영이죠. 그 사람이 동원해가지고 선관위를 300명의 군을 동원해서 점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중앙고 라인들이 다 움직였다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수방사령관도 중앙고 라인은 아니지만 이미 김영현 장관이 지난해에도 뭐 경호처장 때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회식을 하면서 계엄 모의를 했다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당시
이 이야기를 폭로를 할 때만 하더라도 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예. 계엄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그게 다 지금 맞은 거 아닙니까? 결국 충안고 라인, 과거의 하나의 라인 같은 그 일부 세력이 움직여갖고 이런 계엄을 일으켰다고 봐야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으면서 이미 말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이게 근데 이번 4.15 총선인가요? 거기서 4.10 총선. 4.10이 참패하면서 이걸 좀 더 진척시킨 게 아닌가. 그런 말이 있었던 거는 이번에 김민석 의원이 뭐 어디에서 소스를 얻은지 몰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최재해 감사원장, 그 다음 예산안 삭감, 이런 거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가 폭발한 게 아닌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은 지금 알려지기는 8월 예. 휴가 때 이 계엄 계획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결정을 하고 예.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을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예, 바꿨죠. 신원식이는 안보실장으로. 안보실장으로. 자기들 또 왜 이렇게 갑자기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안보라인 그걸 몰랐던 것 아닙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는 딱 정해졌고 김영현은 짰다고 봐야죠. 그리고 자기 라인들 동원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고 봐야 하는 것이 그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계엄 문제 이런 거 평소에 연구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떠들더라고요. 김용현 장관이 이런 식을 통해서 국가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는 시중에 지금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사람 아닙니까? 또 그렇죠. 본인은 헌법주의자라는 것을 그렇죠. 늘 주장해온 국민에게 사람들 봉사하지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군인들의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어제 박안수 네. 이 계엄사령관의 국회 답변을 보면은 정말 우리 군인들도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정도인 것 같아요. 동원됐던 군인들이 그렇게 육군 얘기하더라고요. 참모총장이 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육군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수장이나 다름없는 그렇죠. 사람 아닙니까? 제일 센 사람이 완전 허수아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게 군인의 입장에서는 뭐 계엄의 부당성 그런 것을 떠나서도 아니 우리 가장 수장이 저렇게 핫바지로 허수아비로 이렇게 국회에 나가서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기 고 교수님하고 저도 육군 자문위원 있습니다만은 예. 뭐 참모총장보다 더 서열상 위인 사람이 두 사람 더 있죠. 있지만 군에서는 진짜 중요한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에서 그 서열은 3위지만 진짜 우리나라 국방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인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핫바지가 되는 이런 계엄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답변한 거 보는 대로 전부 모르는 계엄사령관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어수룩하고 좀 이상한 계엄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군대를 안 갔다 왔다 하더라도 김용현이는 그런 계통이라든가 그런 지휘체계가 어떻게 돼야 하는 거 국방장관이 뭐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계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참모총장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그렇죠. 거죠. 참모총장은 마치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똑같죠. 하는 것처럼.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나라가 문민주의를 택한 게 바로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전직 군인이더라도 일간 민간인 신분을 하는 게 민이 군을 통제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그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그 국방장관이 직접 사령관인 것처럼 지휘를 해버렸으니 이게 민주주의 국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포고령 같은 거 내용을 보면은 어마무시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뭐 법적인 하자는 자체하더라도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누가 썼든지 저는 모릅니다. 그 김용현 장관이 갖다 주기래 그냥 저는 할 수 없이 사인하고 시간만 좀 고쳤다 그 얘기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제가 볼 때 이 포고령을 법조인이 쓴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법조인이 썼으면 이렇게는 못 써요. 예. 다른 항목은 뭐 차치하고 1번 있잖아요. 국회 활동을 정지한다는 거. 이게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국회 활동을 정지시킨다면 이건 도대체 이게 헌법에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 막장 드라마를 연출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의문점들도 엄청나게 많고 예. 또 전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이 안개 전국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탄핵안 보고 하자는 거, 그거는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안이 부결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하나라도 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마음을 예. 돌려야 되고 또 국민들한테 지금 너무나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국민들한테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으면 그 혼란을 그게 뭐 변명이 되든 사과가 예. 되든 정리해 줘야 되는데 예. 무슨 독재 국가의 그 저기 지도자 주석들처럼 며칠간 행방이 묘연한 이런 상태를 보이는 게 진짜 우리 지도자가 맞는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그 자리에 아니, 앉아 그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해명은 해야죠, 일단. 예. 내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탄핵 표결이 있고 나서 뭐 한다 치더라도 어떤 이번에 이런 걸로 국민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주고 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더니 그거는 있어야죠. 그걸 탄핵이 표결 이후에 보고 하겠다? 이건 아니죠. 그거는 지도자로서 책임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슨 사과하고 해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사안은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탈당도 있을 수 있고 임기 단축 개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언제까지 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테니까 그 이전에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 정권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해달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그런 예. 건의를 했었지 뭐 않습니까? 이게 뭐 봄까지 무슨 퇴진이라고 있다가 그랬습니까? 절차적인 퇴진인가 뭐. 예. 예.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 질서 그 있는 이야기죠. 예, 질서 있게 퇴진할 수 근데 있도록 뭐 10개월이든 6개월이든 여유를 주면서 그 정치권에서 이후에 정치 일정을 협의해서 결정하면은 그에 따르겠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 거 근데 아닌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안 할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해왔고 이런 민심 이런 걸 조금 아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그 김건희 여사 문제에 가서 담화할 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걸 보고 이분은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걸 느꼈거든요. 이번 계엄에 대해서도 뭐 언론에도 나오지만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계속 한다고 그래요. 이런 걸로 볼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조치 여기에 대해서는 안 나올 것이다. 그래 아까 제가 해명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순전히 어떤 국가 위기에 누란의 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이다. 모든 책임을 그 야당에 돌리면서 그런 해명이 되지. 내가 뭐 잘못하고 이런 거는 전혀 그런 사과 같은 걸 할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 그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제 성격으로 볼 때는 전혀 그런 거는 지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결국 탄핵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예. 방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 나왔을 때 거부했죠. 빨리 그거 했으면은 탄핵이라는 그리고 감옥까지 가는 그건 면할 수 있었죠. 근데 본인도 탄핵이 안 된다는 주위의 그 조언을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절대로 탄핵 안 된다. 그걸 듣고 그런 거부하는 바람에 불행하게 전부 끝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밖에 나와서 시중에 나가서 시장에 나와서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지금 그럴 상태가 아니라는 걸 모두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불행한 대통령이 또 한 명 나오는 것 아닌가.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항상 하는데. 되풀이 되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그런 예감이 예.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한 결단을 지금 하루속히 내려야만이 나라도 좀 안정이 되고 그 국가 안보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될 텐데 이러한 불안한 불확실성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모든 면에서 국가와 국민한테 엄청난 재해로 닥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지금 걱정이죠. 맞습니다.